자, 오늘도 좀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간섭을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험까지 하면은 결국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오늘 그 간섭 중에서도 빛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의 경우는 그 입자냐 파동이냐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그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빛이 입자라는 것은 또 그 한참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게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논란이 오다가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의해서 거의 파동으로 기울어졌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판을 날린 거는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완전 논란이 거의 끝난 줄 알았어요. 빛은 파동이라고. 그 이후에 다시 재논란을 일으킨 게 그 아인슈타인의 강전 효과와 관련된 광량자설이었습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이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게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부분과 전체라는. 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독일에 이제 그 물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그 도보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 전체를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도보 여행을 하면서 밤만 되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물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낮에는 이제 걷고, 밤에는 또 술 마시면서 토론하고.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때 나누었던 대화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입자 파동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자연은 사실 그게 구분되지 않고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자라는 단어와 파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본질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언어 자체가 그 과학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제 자연을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막 논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는 거는 사실 자연은 그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만듦으로 해서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산으로 가긴 했지만 좋은 산으로 갔네요. 자,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영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슬릿을 2개를 썼습니다. 요 단일 슬릿하고 이중 슬릿인데요. 이 슬릿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 촛불로 그름을 만들어요. 아이씨, 너무 크게 그렸다. 좀 작게 그릴게요. 그름을 이렇게 막 만든 다음에 면도날 있죠, 면도날. 그 면도날이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싹 끄면 이제 단일 슬릿이 돼요. 단일 슬릿. 이게 좁은 틈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면도날을 2개를 이렇게 겹치면요, 요 날 부분은 날카롭고 요 부분은 좀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과 날 사이에는 아주 좁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잡고 이렇게 슥 끄면 이 틈이 좁은 이중 슬릿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매우 좁은 틈이 2개인 슬릿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슬릿의 역할은요, 그 자연광은 다양한 빛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위상이 다른 여러 빛이 막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랜덤하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좁은 틈을 통과하는 빛 길이는 그나마 이제 결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상이 맞아가지고 똑같이 마루인 상태이거나 혹은 똑같이 골인 상태로 이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요 다니엘 슬릿의 역할은 이제 그 위상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슬릿을 통과한 빛이 이중 슬릿에 도달할 때에는 이제 똑같은 상태로 도달을 한다. 그래서 위상이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할 때는 요 다니엘 슬릿을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 슬릿이 필요 없는 이유가 레이저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레이저는 그 결이 맞는 빛들만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빛이 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은 그냥 빛을 그냥 바로 쪼아줍니다. 쪼아주고요. 이 그림은 조금 비율이 약간 안 맞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안 맞냐면 요 간격은요, 요 D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슬릿과 슬릿 사이 간격은 매우 좁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0.1mm, 0.2mm, 0.4mm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요 L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인데, 요건 최소 1m 이상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2m나 한 보통 3m 뭐 이 정도 띄워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단일 슬릿 필요 없이 레이저로 바로 여러분이 할 실험입니다. 여기다 슬릿을 통과시키는데, 요 슬릿이 이제 요 간격이 0.1mm짜리, 0.2mm짜리, 0.4mm짜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는 지금 이거보다도 원래 더 멀리 떨어뜨려서 합니다. 1m나 2m나 뭐 3m, 4m 뭐 이 정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하면 실험이 더 정확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비율이 사실 이거보다는 더 요 길이의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강선들은요 거의 평행한 강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0.1mm예요. 0.1mm고 요게 2m입니다. 그러면 뭐 거의 여기나 여기나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강선은 거의 평행 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떤 특정 지점까지랑 여기서부터 요 P점까지는 이 거리가 같겠죠. 같고 요만큼의 경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이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경로 차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평행강선의 경로 차이는 요만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빨간색은 보면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예전에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방법 알려줬나? 90도가 있고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 그 세타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이 사인은 요게 사인이죠. 사인 빗변분의 높이. 이게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에 요게 탄젠트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 항상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보면 요게 세타인데요. 요 세타는 바로 요 수평선과 그 다음에 요 빛의 이동 경로 사이의 각도이기도 하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이기도 한 겁니다. 요거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요 높이가 되죠. 높이니까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됩니다. 그럼 빗변분의 높이가 뭡니까?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빗변의 길이인 D에다가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요 빨간색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요 경로 차이는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일단 D가 그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였죠. 빗변의 길이었죠. 사인 세타.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완벽하게 평행강선 아니기 때문에 평행강선이라고 가정한 점에서 이게 그 대략적인 값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요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인데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근데 이 세타는 매우 작아요. 세타는 매우 작기 때문에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빗변의 길이나 밑변의 길이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배웠을 겁니다.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업 계획서에 이때쯤 기침을 한다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D 탄젠트 세타라고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X가 됩니다. 요 X는 바로 요 중앙에서 떨어진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구하고자 한 게 요겁니다. 경로 차이는 D 곱하기 L분의 X가 됩니다. 요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이고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세간섭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영이 해석한 요 실험의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D는요 보통 뭐 0.1mm, 0.2mm 뭐 이렇고요. 이거는 1m, 2m 이렇게 되는데 한번 실험을 세팅하고 나면 D 값하고 L 값은 고정이 되고요. 요 X만 변수가 됩니다. 그럼 X가 커질수록 경로 차이는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수면파 했었습니다. 수면파 같은 경우에 요 수면파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때 물을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수면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수면파가 만들어지면 요 그 수면파가 보강간섭, 상쇄간섭,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렇게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요 중앙은요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두 빛이 똑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루는 마루와 만나고 골은 골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밝은 무늬가 돼요. 가운데가 이제 보강간섭이 되고요. 이거는 밝은 무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점점 떨어지면요 경로 차이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상쇄간섭.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고 어두운 무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점점 지나가면은 여기 경로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반파장이고 여기는 반파장이 1배고 되겠고요. 이건 반파장이 2배가 됩니다. 반파장이 2배가 되는 지점이 되면 다시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밝은 무늬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간섭무늬라고 얘기합니다. 보강상쇄, 보강상쇄, 보강상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로 차이가 0, 2분의 1람다, 2분의 2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혹은 어두운 무늬와 바로 인접한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그 델타 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 식으로부터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요 밑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식이 밝은 무늬는 D 곱하기 L분의 X는 반파장의 짝수배입니다. 짝수배인데 여기서 자, 제가 상수는 노란색으로 박스 쳐볼게요. 실험을 한번 탁 세팅하고 나면 실험하는 도중에 요게 바뀌진 않겠죠. 두 슬릿 사이의 간격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레이저 빛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색깔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X하고 M입니다. X가 변하면 M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양쪽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변화하는 양은 델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델타 X 나누기 L. 요거는 람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M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델타 X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면 요 식으로 보면 중앙 밝은 무늬는 M이 0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앙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는 M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무늬는 M이 2고요. 그래서 M이 1씩 증가할 때마다 밝은 무늬가 인접한 밝은 무늬가 되죠. 그래서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바로 이 델타 M이 1인 경우입니다. 1만큼 차이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밝은 무늬까지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델타 X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요. 델타 X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여러분이 외워두는 게 좋은데요. D분의 L 람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네, 과학실에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과학실 시간표를 보고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인데요. 여기서 사실 의미 있는 거는요. L이 커지면은 델타 X가 커지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여러분 그 빔 프로젝트를 이제 스크린에서 멀리 하면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같은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사실 두 개의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섭은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간섭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X가 클수록 간섭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섭이 잘 될 조건은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되고요. 파장이 길수록 잘 됩니다. 이게 이제 간섭이 잘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게 L이 2m이고 D가 0.1mm일 때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델타 X인 겁니다. 근데 요 밑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L은 그대로 2m예요. 근데 D는 0.2mm예요. D가 커졌죠. 그러니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좁아졌죠. 그걸로 이제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0.1mm이면서 L은 4m일 때요. 이게 0.1mm면서 L은 2m일 때고 두 개 비교하면 L이 커질수록 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커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장을 달리하려면요, 그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 레이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 레이저를 쓰면 그 초록색 빛의 그 간섭 무늬를 볼 수 있는데 그 좀 약간 눈에 해로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시범 실험으로 잠깐 보여주고 그 학생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초록색이 진동수가 좀 더 커서 좀 더 위험하거든요. 에너지가 커가지고 초록색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면은 D분의 1람다니까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스크린과 이중 슬릿 사이 간격 알고 그 다음에 D 요거는 이제 그 표시되어 있으니까 알고 델타 X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은 그 빨간색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 원래 빨간색 빛의 파장이 65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험을 해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잘못 측정했을 리 없고 요것도 잘못 측정했을 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실험 기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슬릿 사이의 간격이 틀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파는 슬릿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해보면 항상 요 근처로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한번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간섭 같은 경우는요, 또 이 영의 이중 슬릿 실험도 있는데 얇은 막 간섭이라는 것도 있어요.
얇은막 간섭. 요거는 뭐 기름막 혹은 비눗방울에 다양한 빛이 보이는 요게 그 얇은막 간섭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요거 막의 두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 간섭되는 조건의 빛 그리고 상세 간섭이 되는 조건의 빛들이 그 두께나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반파장에 짝수대가 되는 위치면은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은 밝게 보이는 거고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위치에 있는 빛들은 이제 어둡게 어두운 색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공기, 기름, 물 이렇게 있으면 요 빛이 공기 중에서 공기하고 기름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고 기름하고 물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텐데 요 기름막의 두께에 따라서 요 두 빛의 경로 차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해서 요 두 빛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이제 상세 간섭이 돼서 안 보이는 거고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이 되면은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막을 이용한 해서 보면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 부분마다 두께가 달라가지고 그 경로 차이가 다 다르니까 이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되는 조건의 색깔들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이제 무반사 코팅 뭐 하고는 이제 유해한 빛만 차단해주는 코팅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서 자외선에 대해서 반사하는 빛이 보강 간섭이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반사를 더 잘하게 되어서 이제 투과는 오히려 잘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반사하는 빛들이 상세 간섭이 되게끔 조절을 하면 반사하는 빛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투과율이 높아지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것은 투과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반사시키는 이런 걸 이제 간섭을 이용해 가지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반사 코팅이 된 안경이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하는 빛이 그 요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요. 코팅 두께를 반사하는 가시광선이 상세 간섭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반사를 못 하고 투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되는 빛이 거의 안 보이고 이제 투과율이 높아져서 더 좋은 안경이 되는 거죠. 요 각도에 따라서 지폐의 그 숫자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되는 색깔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음 제거 헤드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렌즈 코팅 아까 이제 얘기한 겁니다. 반사광 중에서 가시광선이 상세 간섭이 되게 만들면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안경에 이용되기도 하고 태양전지 표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예는요. 그 악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악기의 줄, 관악기의 내부 공기, 타악기의 울림통 등이 이제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공명이라는 게 결국에 얘가 잘 진동하는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인데 그거하고 이제 외부 자극이 맞아 떨어지면 이제 합쳐져서 진폭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보강 간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명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 보강 간섭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초음파 충격으로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석을 향해서 이제 초음파를 쏘게 되면요, 그 결석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얘가 진동을 크게 해가지고 깨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제 보강 간섭을 이용한 거고 지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해서 아까 그 숫자가 이제 보는 각도에서 달라진다 그랬죠. 위조 지폐는 그렇게 안 달라 보이겠죠.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만들면 이제 그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했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마친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금만 더 재우고.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야, 오늘 좋아.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이게 딱 위치 경로 차이가 없는 지점이니까 똑같은 상태로 출발하면 똑같은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상에서 x =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2D, 3D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F1과 F2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의 속력이죠. 소리는 역학적 파동이니까 매질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되고요.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속력은 같습니다. 따라서 람다1 파란색으로 할까? 람다1 F1은 람다2 F2하고 일단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람다1과 람다2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라 했냐면은 요겁니다. 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2D하고 3D예요. 근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각각 경로차가 반파장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경로차가 반파장이 되는 지점이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커질수록 경로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경로차는 아닌데 요거 자체가 커질수록 경로차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반파장이 경로차가 됐다라는 거는 파장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장으로 치면 각각 2D, 3D, 그래서 3D일 때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1, 람다2 중에서 람다2일 때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F2를 비교해 보면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 F1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잘 있으면은 풀만한데 약간 애매하거나 잘 모르면은 아예 모르겠는 약간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1일 때 x = 0과 x =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1일 때 2D인 지점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2D인 지점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0에서 2D 사이로 가는 동안에 경로 차이가 0이었다가 반파장의 2배까지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반파장의 1배인 지점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이 딱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라는 지점이 있고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0하고 2D 사이가 경로차로 바꾸면요. 경로차로 바꾸면 0에서 그 2분의 람다의 2배인 지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2분의 람다의 1배인 지점. 이 홀수배니까 요거인 지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람다1으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했는데요. 맞죠? 파동이 중첩이 돼서 정상파가 될 때는요. 그 다른 거는 다 안 바뀝니다. 그 진동수, 파장, 주기, 속력 이런 건 안 바뀌고요. 뭐만 바뀌냐면 오로지 진폭만 바뀝니다. 따라서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진폭 소리의 크기만 커지지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폭일 땐 커지는 게 맞아요? 진폭은 커지는 거죠. 진폭은 커지는데 진폭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2020년 11월 수능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고요. PQR은 평면산에 고정된 지점이에요. 그림 나는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요것도요, 좀 변형된 형태인데요. 결국에는 동일한 두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의 파동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예,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나면요, 정상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을 딱 봤을 때 보강간섭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루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골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마루가 되었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순간에 이미 상세 간섭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상파의 마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변이가 0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나는 R에서 중첩돼. 자, R 보세요. 지금 R 보면은 지금 골하고 골이 만났죠. 그러니까 이건 골이 더 깊어진 상태고 정상파로 쳤을 때는 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골이지만 4분의 1주기 지나면 0이 되고 4분의 2주기가 지나면은 마루가 되었다가 4분의 3주기 0, 한 주기 지나면 다시 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가 골인 상태죠. 지금 이게 0초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에 마루와 골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선이 골이니까 골하고 골이 만나서 골이 더 깊어진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0초일 때 바로 골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골이고 골 0, 마루, 골 0 이렇게 되니까 요 2초가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됩니다. 주기. 보세요. 골이었다가 0이었다가 마루였다가 0이었다가 골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게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를 알고 있고요. 속력이 5cm/s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이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V는 T분의 람다라는 식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V가 5cm/s죠. 그 주기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2초라는 걸 구했죠. 2초라는 걸 구했고 그럼 파장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5cm/s고요. 이게 2초니까 곱하면은 10cm가 되죠. 이 파장은. 요게 단위가 cm/s고요. 이게 세컨드니까 곱하면은 cm가 됩니다. 단위는. 그래서 파장은 10cm. 요거 아닙니다. 10cm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1초일 때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1초는요. 주기로 치면 어떤 주기가 돼요? 주기의 절반이 됩니다. 1초는. 그래서 1초 하면은 여기 밑줄 껴놓고 반주기라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반주기가 지나면 P의 변이가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P는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죠? 그럼 땡큐죠. 왜냐하면 얘는 마디입니다. 계속 상세 간섭이에요. 그래서 1초가 지나든 2초가 지나든 3초가 지나든 1.5초가 지나든 0.5초가 지나든 0.1초가 지나든 0.4초가 지나든 항상 변이가 얼마다? 0이다. 철수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변이는 몇 초든지 간에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초는 주기죠. 한 주기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에서 중점된 물결파의 변이는 지금 이 상태의 변이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 한번 지금 상태 볼까요?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죠. 실선하고 실선이 만났기 때문에 마루가 더 높아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Q점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P점이죠. Q점. 지금 Q를 물어보고 있네. 예. Q도 어차피 Q를 내가 왜냐면은 내가 풀이 올린 거에 잘못 적어놔가지고. Q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Q는 반대로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Q에 대한 그래프가 돼요. 뭐 이제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지만 그냥 이걸 빌미로 그냥 좀 공부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Q에 대한 그래프죠. 예, Q에 대한 그래프여서 지금 0초일 때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마루가 더 높아진 상태고, 요게 이제 반주기 지나면 이제 골로 깊어진 상태가 될 거고, 한 주기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 그래서 이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4분의 1주기 단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는 4분의 1주기의 정수배 단위로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근데 한 주기 지났으니까 지금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0이 아니고 철수도 아니고 2cm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만 기어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파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정상파가 생기는지를 알고, 정상파면은 그 4분의 1주기 단위로 그 배의 경우에는 계속 진동을 하고, 마디의 경우에는 계속 변이가 0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